안녕하세요. IM학원 RC 강사 제시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명사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명사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장에서 가장 중심을 동사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2개 이상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연결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결어에는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가 있었는데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는 고리니까 배제를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접속사, 관계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답일까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앞뒤가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등의 접속사나 부사절 접속사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와 관계사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생각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연결어가 오는 그 자리 바로 앞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관계사, 그리고 명사가 없을 경우에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관계절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사가 온다라는 거고요. 명사의 경우에는 이미 명사가 필요해서 명사절이 오는 것인데 이미 명사가 있는데 명사절이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정리를 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제네시스에서 what, that, whether, if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문문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what, that,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죠. whether, if는 무슨 뜻인가요?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의 여러분들의 차이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what은 불완전한 문장, that은 완전한 문장, whether, if는 둘 다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whether의 경우는 or not이라든지 아니면 or be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 if는 올 수 없는 자리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주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뒤에 or not을 달고 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actual levelup을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은 의문문이 통째로 올 수 있는데 이때 의문사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가면 문장을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의문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고 어떤 의문사는 불완전한 문장, 어떤 의문사는 명사나 형용사, 부사를 달고 올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의문사인지 여러분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믿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의문사는 어떤 게 있었나요? 장, 방, 시, 이 4가지가 있었죠. 장소 where, how, when, why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who, what이라는 거죠.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의문사는 what, which였고요.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올 수 있는 것은 how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의문사가 통째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줄여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what to do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늘려서 쓰면 어떻게 쓰일 수 있다고 했나요? what I should do 이렇게 늘릴 수 있죠. 자, 이 what I should do, what to do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파트 5에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트 7이라든지 에이스에서 충분히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우리가 문장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ever가 들어가는 의문사가 있었는데요. whatever, whoever, however 이런 경우에 ever가 들어가는 모든 의문사는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 이미 정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는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whatever, whoever, whichever였죠. whoever의 경우에는 whomever이라든지 whosoever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that의 쓰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동, 준수, 연을 배워오는 과정 중에서 많은 that을 봤습니다. that이 첫 번째는 언제 쓰였어요? 한정사로 쓰였고요. 두 번째, 대명사로 쓰였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접속사로 쓰인 경우인데요.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겠죠.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에는 so that, such that 이렇게 쓰여서 혼자서는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명사절의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것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정리했습니다. 또 이때 꿈은 이렇게 진주어 가주어를 기억하라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사에서 명사, 절을 꾸며주는 용도로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가능했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었나요? 동격 대시 가능하다라는 거죠. The fact that 이라든지 rumor that, news that 해서 뒤에 그 루머를, 팩트를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동격 대과 같이 쓰이는 명사를 잘 기억해 두셔야 이것은 동격 대시구나 라고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시고 2014년 실전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잘 정리하셔서 익혀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우리는 한번 동사를 찾아볼까요? 동사는 is considering 이라는 동사 찾을 수 있고요. 뒤에도 동사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replace가 있고요. or keep 이렇게 또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이미 3개나 있는데 여기서 keep 경우에는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is considering이나 replace 쪽에 꼭 동사가 나와줘야 할 텐데요. 자, 동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접속사가 나와야 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부사절인가 명사절인가 관계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앞뒤 문장이 완벽한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자, 빈칸 앞을 보니까 is considering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부사절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whereas는 부사절 접속사죠. 반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답은 B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whether 누구랑 같이 올 수 있나요? or not 아니면 or B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대체해야 하는지 또는 유지해야 하는지 이렇게 whether로 답이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2번에서 다시 한번 대시냐 about이냐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냐 아니면 접속사냐 라는 것을 파악해줘야 하는데요. 어떤 것을 연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줘야겠죠. 문장에서 우린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컴마에서 끊어주고요. 동사를 찾아주는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또 다른 동사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will be attended라는 동사를 한번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연결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돼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가 와야 하는데 보어 자리에 명사 절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3번 문제입니다. 3번에서 다시 한번 동사를 찾아주면서 다짜고짜 이시 나오면 가주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뒤에는 동사가 있나 한번 봤더니 다시 should be accompanied를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연결어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of가 아니라 대시 왔구나. 이때 구문이 출제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에서 during이냐, how냐 이렇게 우린 다시 한번 전치사냐 아니면 의문사냐 라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푸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 구조랑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will give라는 동사 찾아주고 목적어 give는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펑션이 동사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펑션이 여기서 동사로 나와서 여기선 보는데요. 뭘 보냐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무엇을 볼 수 있는 기회냐면 생산 라인이 기능을 작동을 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펑션이 명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명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명사를 쓰기 위해서 전치사를
전치사로 연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틀릴 수 있다라는 문제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펑션이 동사가 되는구나, 기능도 되지만 기능하다, 역할을 하다 라고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5번 문제입니다. 5번에서는 대시냐 until이냐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보기 위해서 until은 부사절 접속사가 가능하고 전치사가 가능하죠. 대세 경우에는 so that인지 아니면 명사절인지 관계사인지 파악을 해줘야 할 텐데요. 일단 동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사를 찾으면 will be suspended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secured 이렇게 동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부사절인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완벽한 문장인지 봤더니 주어 나와줬고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괄로 치시고 주어 동사를 빨리 찾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완벽한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뒤에 문장도 주어 나오고 동사 그리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앞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무엇이 와야 하나요? 부사절 접속사가 와야 하는데 대세 경우에는 so that, such that, in order that 이렇게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답으로 가능한 것은 until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동사를 딱 찾으셨을 때 will be suspended와 이제 secured를 찾으시면서 생각이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미래, 현재는 이렇게 미래, 현재가 나올 경우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현재, 미래.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먼저 딱 생각이 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until, 시간 조건 부사절 관련된 부사절 접속사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B구나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 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에서는 A, B를 보시면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문제. 그러면 완벽한 문장인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가 라는 것을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동사는 announced가 나왔고요. 뒤에 yesterday는 부사입니다.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고요. 그럼 뒤에 다시 한번 동사를 찾아보니까 will take place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take place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야 되나요? 일형식 동사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하다라는 것. 그러면 이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시돼야 된다라는 것.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형식별 동사는 항상 중요하다. 왜 그래요?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형식별 동사 잘 기억해 두시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꼭 외우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에서 다시 한번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장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determine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동사는 will allow가 나왔는데요.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면서 컴마에서도 한번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etermine 다음에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불완전하니까 what이 와야겠구나. 이렇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8번 문제 다시 한번 what that 구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make sure 확실히 해라 라는 건데요. 뒤에 다시 한번 동사를 찾아볼 텐데 manufactured는 동사일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뒤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PP구나. 누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이템을 꾸며주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뒤에 그럼 is라는 동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is inspected 이렇게 수동태로 나왔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 thoroughly네요. through가 아니라 그리고 before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줘서 뒤에 문장은 우리는 또 무시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문장을 잘라내시면 훨씬 더 문장을 깔끔하고 빨리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 is inspected 수동태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는 당연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주어는 every item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시 와야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수동태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없는 거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상기시켜 주셔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에서는 when이냐, what이냐, 의문사 아니면 부사접속사, 명사접속사 이렇게 나와주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접속사가 와야 하는지부터 문장을 파악해 줘야겠죠. 자, 동사는 want가 나왔고요. 투부정사 나와주고 전사 플러스 명사. 다시 한번 동사는 happened가 나왔는데요. 혼자 이렇게 ed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없어요. 지금 주어는 없이 나왔어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en은 어떤 형식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도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하고요. 명사절에서 의문문이 통째로 올 때도 완벽한 문장이 와야 하는데 happen은 일형식이라서 뒤에 목적어는 원래 없이 나오지만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what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10번입니다. 10번에선 다시 which냐, what이냐를 물어주고 있는데요. 동사는 has been appealing 이렇게 나와주고요. 전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동사 대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줘서 대세서는 has been 이렇게 동사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동사는 어떤 게 될까요? 이 has been은 대시 있어서 메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is는 지금 단독으로 쓰여서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죠. 그러면 메인 동사가 is고 appealing, has been appealing 쪽에는 뒤에 앞에 접속사가 나와줘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has been 다음에 appealing은 사실 감정분사로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앞에 지금 동사 앞에 주어가 와야 하는데 주어 와야 되니까 명사절이 와야 된다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명사 자리에 의문문이 통째로 들어와서 which가 가능하기도 하고 what이 가능할 수 있는데 what, that 둘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명사와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which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which 다음에 명사가 항상 짝으로 같이 나옵니다. what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 이렇게 what은 명사를 달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물론 which의 경우에도 which is yours, 너의 것은 무엇이니? 라고 이런 경우에 which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which는 명사절로 쓰일 때 의문사로 나와줄 때 뒤에 명사와 함께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염두를 해주시고요. 나는 여기에서 확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될 때에는 꼭 해석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특별히 호소력 있는 것은 이냐, 특별히 호소하는 어느 라고 해서 어느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예요? 아동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히 호소력 있는 것은, 호소력 있는 어느 것은 이냐. 자, 뒤에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가격이 항상 적당한지입니다 라는 거죠. 다시 아동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호소력이 있는 것은 부모님들의 지갑을 열려면 그것은 가격이 적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것으로 해석이 돼서 what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which냐 what이냐를 구분해 주는 문제인데요.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동사를 찾기 전에 우리는 대시 이렇게 나와서
매뉴얼을 꾸며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동사는 accompanies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동사를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동사를 찾아보니까 specified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메인 동사는 specified고 요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다. 쉽게 우리는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specifie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you need가 나와서 아, 얘네가 지금 명사절로 쓰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뒷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in order to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이 부사 부분을 우리가 제껴놓고 문장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specified 명시합니다. 누가요? 매뉴얼은 명시합니다. 뭐를 명시하냐? 네가 할 필요가 있는 어느 것을이에요? 것이에요. 것이죠? 네가 해야 할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명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B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는 however냐, whatever냐 라는 건데요. 자, ever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부사절이 가능한데 however의 경우는 부사절만 되고요. whatever의 경우에는 명사절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우리 문장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동사는 allows, allow 사람 투부정사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on, 전사 on이 나와서 이제 명사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러면 however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atever만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they are interested in 하고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죠. 불완전한 문장에 what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what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13번 문제에서는 whoever냐, whichever냐 라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자, 동사 will be given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에 동사는 pass가 동사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whoever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whichever는 뒤에 명사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해 주시고요. whoever의 경우에는 주어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어가 비었을 때에는 whomever를 씁니다. 요걸 염두해 주시면 메인 동사 will be given이라는 건 알겠고 뒤에 전사 to 다음에 명사절이 온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passes 앞에 vehicle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지만 whoever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whoever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는데 주격은 who, 목적격이 비면 whomever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vehicle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는 whichever만 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답은 B로 가주셔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사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안 되는 요 포인트들을 꼭 머릿속에 넣고 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4번입니다) No matter how냐, no matter if냐는 건데요. 일단 다시 첫 번째로 no matter if는 없습니다. 그죠? No matter how를 우리는 동일하게 however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죠. 아니면 우리는 그걸 풀어서 썼을 때 다시 no matter how가 가능한데요. 일단 우리는 답은 너무 쉽게 no matter how다 라는 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징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보면 컴마에서 끊어줬을 때 이 앞절에는 부사절로 쓰였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빈칸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promising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유망한이라는 형용사, 이 형용사와 같이 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how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뒷자리가 when이 나오든 why가 나오든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에도 A, B, C, D에 다른 보기가 나왔을 때에도 이렇게 형용사랑 같이 올 수 있는 거는 how밖에 없지 라고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how는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15번입니다. 15번에서는 다시 한번 컴마 끊어주고요. 두 문장이 나왔는데요. 앞에 문장은
he understand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well이라는 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이렇게 부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건 how밖에 없지. 이 whenever는 불가능하다. 물론 whenever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부사와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답은 A가 돼야 된다는 거죠. 16번입니다. 16번에서 whatever, whenever 한번 구별을 해볼 텐데요. whatever는 불완전한 문장, whenever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하죠. 왜 그런가요? 의문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너무 쉽게 우리는 뒷문장만 파악해보면 되겠네요. It is convenience for you.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나와서 두말할 것 없이 답은 whenever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17번입니다. 17번에선 대시냐 와시냐 구별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요. 자, 문장 구조 동사는 have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가 있나 봤더니 is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주고 이때 대시 사실은 이미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대시는 뭘까 봤더니 여기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동격 대시예요. 그래서 다시 문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나와주고 난 다음에 이 비동사 뒤에 그럼 이제 뭐가 와야 하나요? 보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한 번 더 동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benefits라는 동사가 또 있네요. 그죠? 그리고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그러면 지금 benefit의 주어가 없는 상태고 이 전체는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어 자리에 와줘야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 없이 오는 명사절은 누구밖에 안 돼요? what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은 이미 대절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명사절을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believe가 여기서 동격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executive들은 관료들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잘못된 믿음이냐면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가 이렇게 나와서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자, 다시 대시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대시 나올 경우에 관계대명사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가 없던지 아니면 동사 목적어 있어서 주어가 없던지 이렇게 나와줘야지만 대명사의 기능을 해서 관계대명사가 되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나온 완벽한 경우에 이때는 이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동격 대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신념이냐면 행동을 빨리 하는 것은 어떻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익을 줄 거다. 무엇에게요? 회사에게 가장 이익을 줄 거다. 뭐 일만 빨리 처리하면 회사의 이익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게 뒤에 대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동격 대시인데 우리 동격 대시에서 belief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보통은 이제 fact that, news that, rumor that, statement that 이런 토익용 단어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념, 믿음에 관련 이런 단어는 우리가 책에서 정리하지 않았었지만 이참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문제로 포인트로 출제가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쓰였구나 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18번입니다. 18번 굉장히 중요한 anyone
whoever 문제인데요. 제가 앞전에 문법 정리할 때 깜빡하고 지나갔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anyone과 whoever 이 비교하는 문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딱 하나의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 포인트 먼저 여러분들이 입으로 뱉어보실까요? 어떻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whoever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바로 와줘야 한다. 왜 그랬어요? whoever는 anyone, who랑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줘야 합니다. 그죠? 여기 형용사가 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whoever 다음엔 반드시 동사가 와야 하고 anyone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문장을 한번 볼까요? 문장에서는 동사가 will, receive라는 동사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투부정사 묶어주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프로젝트까지 묶어주고, 그리고 tax credits가 목적어, from부터 government까지 이렇게 묶어주죠. 자, 그러면 쭉 다 묶어보니까 동사가 두 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whoever 필요 없네, 연결해주는 애 필요 없고 바로 anyone 와야겠네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딱 보셨을 때부터 이거는 whoever랑 anyone 구분하는 문제 바로 뒤만 보면 되지, 바로 뒤에 이렇게 분사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엔 anyone이 가능하지만 whoever는 뒤에 동사가 먼저 와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anyone을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19번) 문제입니다. 19번에서는 다시 한번 however냐, whichever냐 라는 거 한번 구분해 보실 텐데요. make sure 확실히 하세요 하고 명사절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동사가 is received 라는 동사가 나왔지만 한 번 더 should be replied 라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까요?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절 안에서 however냐, whichever냐 이걸 이제 선택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however는 부사절 접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뒤에 완벽한지를 봐주셔야 하고 whichever는 명사절 접속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해 봐야겠네요. 자, memo received 하고 from the company 묶어주고요. 묶어주니까 메모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전사 플러스 명사도 묶어줬는데 그 다음에 뒤에 동사 should be replied 이미 표시를 했죠. 자, 얘는 지금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주어가 없네, 불완전하네. 그러면 however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면 whichever만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답은 B로 가주셔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whatever냐, whenever냐. 다시 한번 whenever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장 구조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offer 나오고 목적어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는데요. 이 that은 그 다음 동사가 바로 나와줘서 서비스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of 전치사 뒤에 나와줬으니까 이 뒤에는 뭐가 와야 할까요?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하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건 절이 왔는데 명사 절이 와야 하는구나.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건 what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you need 다음에 와야 되는 건 뭐죠?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이 바로 during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whatever가 맞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A가 됐고요. 이렇게 ever가 들어가는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말 여러분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녹여내시는 과정 꼭 잘 가져주시고요. 내가 틀렸던 부분들, 내가 약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지식으로 쌓으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그 생각의 고리를 머릿속으로 트여내셔야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고득점 700, 800, 900을 향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